지난 일요일 문재인 정권 후반기, 집권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정권 2년 반, 모든 분야에서 경제, 안보, 민생, 외교, 총체적 실패의 2년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대통령 말씀 또 그리고 그 전에 토요일에 대통령의 말씀에도 우리가 느꼈지만 전혀 반성이 없고 앞으로의 2년 반도 바뀔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더 암울하게 만든 지금 집권 2년 반의 출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더욱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열심히 지금 남은 정기국회에서 꼭 필요한 법안들 하고 또 꼭 필요한 예산 통과시키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북한 주민 강제 북송 문제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부 당국의 발표문을 저희가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인식했었으나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장의 사진 아니었으면 이것도 온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정권이 조직적으로 무엇인가가 은폐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범죄자이든 아니든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이라든지 기본권이 완전히 박탈된 채 안대를 찬 채로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판문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에 다다랐을 때 북한군을 보고 그들은 털썩 땅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북송 문제는 이것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어떤 기준의 문제도 있고 결국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한 것은 헌법, 국제법 위반 또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관한 법 위반에 이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 시위가 왜 지금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결국 홍콩 범죄인 송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과 비추어 봤을 때 결국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을 수 있는 이 송환 문제, 북송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일단은 첫 번째로 상임위 차원에서 먼저 진상 파악을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에서 하루라도 빨리 상임위를 열어주시고 우리 당 차원에서는 일단 TF를 좀 간단하게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단체 및 지금 한변에서도 지속적인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조속히 열어서 이 실상을 또 파악하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난 과연 누가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주도했는지 일견 지금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TF 구성을 하고 또 한축으로는 상임위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진상 파악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미동맹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근에 지소미아 연장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방위비 협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지금 다방면으로 강도 높은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을 해오고 있고 또 미국 정부 수뇌부가 연이어서 방한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한마디로 반일 정서에 갇혀서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러다가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를 넘어서 미국과의 관계에도 예사롭지 않은 관계로 진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유의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함께 지금 방위비 협상과 함께 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운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보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상임
상임위 차원에서도 조금 꼼꼼히 챙겨보시고 활발한 또 의원 외교 활동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날 예산 정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은 초슈퍼 예산입니다. 5번을 고쳐서 514조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400조에서 500조대의 예산을 드디어 꾸려냈습니다. 그리고 국가 부채는 60조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총 지출이 이 세입보다 수입보다 지금 초과한 것은 2017년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국가가 거덜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두 거덜나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슈퍼 예산 저희가 꼭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꼼꼼히 챙겨봐서 14조 5천억 원을 감액과 증액을 해서 순감을 14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서 예산 소위 등 예결위에서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국민 미래 세대 등골 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이라고 했더니 예산의 기본 원칙을 허문다고 저희 보고 등골 브레이커 정당이라고 어제 비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국민의 미래에 관심이 없는 양심 브레이커 정당 아니냐고 오늘 반사해 줬는데요. 이게 뭐 그냥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슈퍼 예산을 무책임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삭감하는 그 3가지 기본 원칙은 국민 분열 예산, 한마디로 특정 세력이 독차지하는 국민 분열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북한에 퍼주기 하는 대북 굴종 예산 삭감합니다. 또 경제 실정 일자리 파탄을 가리기 위한 총선 매표용 현금 살포성 예산 삭감합니다. 우리가 증액하는 예산은 민생 예산 그리고 이 안전 안심 안보 예산 예컨대 3축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저희가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에 관한 예산 그래서 국가장학금 규모를 1조로 늘리는 것 같은 예산을 저희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지금 정기국회 12월 12일까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산 넘어 산입니다. 오늘 오전에 원내대표 회동을 했습니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 19일에 본회의를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법안들 약 100여 건 될 것 같습니다. 100여 건 정도를 1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3법은 민주당 데이터 3법을 그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 정보는 보호되면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산업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마다 행안위, 정무위, 과방위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문제되는 부분을 바꿔서 통과시키는 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일에 데이터 3법 일괄해서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그날 통과시키자고 했고 그리고 그에 상응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국회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시행령으로 국회법을 입법 기능을 지금 패싱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입법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통해서 입법부를 패싱하는 것을 이 일종의 제한할 수 있는 입법부 패싱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사실상 민주당이 합의해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법과 함께 국회법 통과를 먼저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원내대표 회동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강기정 수석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야당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의회에 대한 청와대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가동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했고 특히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의사 표명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 뭐 여야정 협의체를 계속해서 이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합의된 여야정 협의체는 그 당시에는 평화 정의 모임이 있었고 적어도 평화당도 5석 이상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비교섭 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대표 연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비교섭 단체는 5석 이상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사정 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석인 평화당을 같이 넣어서 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환영하되 국회 사정 변경을 감안한 그런 교섭단체 대표 간의 그 여야정 협의체가 돼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 정도로 최근 국회 상황 보고를 말씀드리고 있다. 비공개에서 추가로 또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